우리 고민정 의원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 때문에 청와대 분수대에 계셔야 하는데. 아, 그러게요. 나도 거기 갔어야 되는데 화면으로만 봤어요. 네. 조금 전에 YTN에서 그 6시 생중계를 한다고 그러면서 네. 저거 중계를 해달라 그래서 그거를 하고 왔는데요. YTN 하고 오신 거예요? 예, 하고 온 거예요. 네. 근데 와 사람이 저희 때문에 못 간 게 아니고 뭐 YTN 때문에 못 갔구만. 아니 이게 끝나고서라도 어떻게 두루두루. 오늘 뭐 거기 가서 이제 소주 한잔 하시겠네. 네, 아직은 사실 실감이 잘 안 나요. 네. 근데 이제 문자가 여기저기서 많이 옵니다. 기분이 어떠냐, 괜찮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직 실감 안 가는데 집에 가서 현관문 닫고 식탁에 딱 앉는 순간 뭔가 이렇게 확 올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서울 시내 모처에서 주무시고 내일 내려가신다는 거죠? 네, 그렇죠. 취임식 내일 하고, 네. 12시경에 서울역에 오시면 이제 대통령님 가시는 거 보실 수가 있고 거기서 기차 타고 양산으로 이제 그렇죠. 가시죠. 그리고 봉화에서 이번 23일 날 봉화에서 아마 뵐수 있을 것 같아요. 뵐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뵐 수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제가 화면으로 보니까 화면은 이제 정해진 곳만 보여주잖아요. 예, 예. 근데도 야 최소 10,000명은 넘겠는데 그 생각이 들었는데 제 현장에 가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경찰 추사 한 10만 원 되는 것 같다고. 근데 모르겠어요. 나 그 추사는 어떻게 하는지. 네. 근데 어쨌든 인파 자체는 청와대 엄청났어요. 그 분수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양쪽이 다 모인 거지. 완전히 밑에까지. 다 꽉 찼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복궁역 그 네, 밑에까지 그러니까 쭉 이게 섰겠지. 이 맞습니다. 방사형으로 쫙 나오잖아요. 네, 거기는. 네. 맞아요. 만약에 위에서 만약에 그걸 봤으면 엄청 드론을 띄웠어야 되는데. 엄청. 근데 거기 드론 못 띄웁니다. 맞아. 거기 뛰면 안 돼 이제. 아이, 그럼요, 예. 아니 근데 이제 앞으로 모르지 뭐. 공원 거기 이제 되면 뭐또 용산 띄울 시대로 수- 예. 바뀌니까. 몰라.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저마다의 생각들을 다 있어요. 사실 그렇죠. 문재인 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느낌, 어떤 생각 가지세요라고 물어보면 뭐 누구나 우리 국민 모두 할 말씀이 많을 텐데 고민정 의원님은 또 선거 때 뵀었고 영입돼서 이렇게 같이 선거도 치르시고 또 청와대에도 들어가서 생활을 같이 하고 또 국회의원 이제 되셔서 다른 뭐 어떻게 보면 그 참모의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또 정치적 동반자로서 또 뵙기도 했을 텐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 어떤 분입니까? 시대 어른이세요. 우리 어른, 시대에. 어른. 네. 그래서 오늘까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셔서 참 감사했고 내일부터는 본인은 원치 않으실 수 있어요. 짐을 다 내려놓고 싶으시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 시대 어른으로서 수많은 고비 때마다 그분의 입을 많이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역할을 톡톡히 해주실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에는 그 청와대 전현직 비서관들이 얼마 전에 한번 청와대에 네. 갔었잖아요. 그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일을 너무 많이 시켰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아닙니다. 일복이 많았던 겁니다. 딱 이러시더라고요. 워낙 일이 많이. 나도 노는 거 좋아합니다. 이러시면서 그건 안 믿기지는데. 근데 본인이 노는 거는 우리처럼 막 술 마시고 이렇게 노는 게 아니라 책 읽는 거나 아니면 등산 가시거나 근데 뭐 이런 문 거. 대통령님은 풍류를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왜 선비들이 그렇게 놀잖아요. 내가 봤을 때 그렇지. 무진장 지루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술을 많이 안 드신다고 아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친한 분, 가장 친한 분들하고는 제법 하시는군요. 제법 하세요. 어. 평상시에 많이 안 드셔서 주량은 되시는데 예, 두세 병까지도 드시는데. 아주 많이 드실 때. 그러니까 그거 즐겨서 막 그러니까 자제와 절제가 또 있다는 것일 테고. 네네, 그렇죠. 그리고 등산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책 보고 이게 어떻게 놀이가 됩니까, 사람이? 그래서 저는 옆에서 여사님 뵐 때마다 참 어떠셨을까 재미없기도 했겠다. 근데 등산할 때 문 대통령이 그 식물들 이름을 다 안다는 거 다 하세요. 그러면 가면서 한 마디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네. 심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사님도 제법 전문가가 다 되셨고 네. 사실은 저는 아까 그 중계하는 모습을 볼 때 어디가 제일 울컥했냐면 대통령님 말씀을 다 끝내시고 여사님한테 마이크를 넘길 네. 때가 딱 울컥했어요. 네, 왜냐하면 네. 지난 5년 동안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별로 이렇게 재밌지 않은 남편과 함께 살아오셨던 여사님. 근데 대통령이라는 그 무거운 짐을 옆에서 보면서 본인도 공격을 너무나 많이 받으셨고 그렇죠. 뭐 하나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언론의 상황들에 대해서 힘들었을 텐데 대통령님께서는 여사님에게 늘 그 미안한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내 짝꿍도 고생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눈빛과 표정들이 그 한순간에서 탁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대선 정부에서 고생했죠. 그렇죠. 마타도 워낙 심했기 그놈의 때문에. 브로치 때문에 그거 아니라는데도.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는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요구했던 게 옷값 내역 공개해라. 예. 카드 쓴 거 다 예. 내역 공개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김건희 여사님은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옷값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놓으셔야 저희가 이제 감사할 때. 아 근데 진짜 그 말씀이 그 어른으로 역할을 해주실 것이다라는 부분은 좀 굉장히 와닿습니다. 아니 진짜 뭐 한 몇 개월은 그냥 푹 쉬셨으면 아 그러니까 좋겠어. 얼굴이 좀 많이 진짜. 상하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뭐 건강 지금 챙기시고. 또 곧 조만간 바이든 대통령 그건 만나셔야 만나셔야죠. 돼서. 왜냐하면 북을 다루는 요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협상이나 앞으로 네. 이런 것을 문재인 대통령밖에 모르잖아요. 사실. 그죠. 이건 뭐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제 그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누구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찾을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성과가 뭐냐라고 많이 물으시던데 저는 평화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물론 완성되지는 못했던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해외에서도 당시에 그 뉴욕 타임스였던가요? 거기에 이제 네고시에이터라는 제목, 타임즈 예. 맞습니다. 네고시에이터라는 제목을 달고 했을 때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있었지만 네. 실제로 남북미 안에서 평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 역할을 톡톡히 하셨고 그리고 그 결과가 저는 바이든의 요청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 현직 대통령이 정권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미국도 그 상황을 왜 모르겠어요. 그럼요. 그랬는데 그러면 보통은 현직만 만나는 게 보통의 관례인데 전직을 굳이 만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나달라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먼저. 네. 그 얘기는 남북미를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첫 번째로 이제 신뢰한다라는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대통령님의 성격상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거나 뭔가 불편함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청와대 이전 문제도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기본적인 건 할 수 있게끔 문을 터줬던 이유도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제 손석희 대담에서 본인이 생각하고 그러나 생각하는 생각은 얘기를 그런 거죠. 다 얘기를 하시니까. 네. 그냥 기본적인 국가의 안보를 흔들 수는 없으니까. 다만 다음 정부에 부담은 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정부터 청와대를 개방하겠다라는 발언을 계속해서 발신을 저쪽 인수위에서 했던 것이 전 그래서 되게 잔인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맞아요. 이쪽은 사람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하고 있는데 저쪽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내 눈에 너무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잔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진짜 국민들은 또 그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뭐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TV를 좀 좋아했다는 거 아니에요? TV 보는 거를. 드라마 그래서 좋아했다고 드라마 드라마 좋아하셨다. 좋아하고. 네. 그래서 실제로 얼마만큼 일을 하는지 업무 하중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대통령이 진짜 그렇게 힘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옆에서 지켜봤을 때 네네. 하루 일과 대충 어떻습니까, 대통령? 정말 극한 직업이란 생각이고요. 저희 참모들 때문에 사실은 회의를 9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부대변인 시절에는 4시부터 시작했거든요. 9시 회의를 준비하려면. 근데 대통령께서 아침에 잠이 좀 없다. 한 6시나 7시부터 시작하시면 참모들은요. 더 새벽에 그치.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작은 배려에서부터도 되게 감동인 거죠. 내가 옛날에는 모시는 더 상사에 빨랐어. 대해서. 이명박 정부 때는 굉장히 빨랐습니다. 아니,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 아침에 수석 비서관 회의를 8시인가? 8시 반에인가 그래요? 있어요. 8시 반. 그러면 엄청 바빠 사람들. 그럼 이제 대통령님 일어나셔서 하루에 이제 뉴스 같은 거 그리고 안보에 대한 브리핑을 일단 기본적으로 쭉 받으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9시에 오셔서 이제 티타임을 하죠. 이제 주요 member들하고 회의를 하시고 하루 종일 자료 속에 파묻혀 계시고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이 일정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1000몇 개였는데 제 숫자가 기억이 한 1600개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하신 게 그 정도인데
그 바깥에서 국민을 만나는 일정 말고는 거의 대부분 자료 속에 파묻혀 계셨고 근데 지시도 온라인 이지원 통해서 많이 하시죠. 그걸로도 하시고 예. 네 그래서 수석만 대통령과 대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서관급도 선임급들도 네. 대통령과 직접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였었고요. 또 주말에도 쉬지를 않으셔서 전 네. 이제 대변인이니까 잘할 거 아니에요. 일요일 날은 무조건 나가야지 뭐. 예. 뭔가를 하세요. 네. 그리고 주말에도 제가 전화기를 멀리 둘 수가 없는 게 기자들 전화는 다시 콜백하면 되는데 대통령님 전화는 제가 못 받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가끔 이렇게 주말에 전화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이게 직업이 극한인 게 비서진들도 막 대통령님과 수시로 통화하거나 뭐 기자들 관리하는 대변인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샤워할 때도 전화기 핸드폰 들고 옆에서 놓고 한다니까. 네. 정말로 진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맞아요. 어쩔 수 없어. 놓치면 안 되니까. 그 전화기는 앞으로도 계속 방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 그 말씀 쭉 해주셨지만 대통령 오늘 그 퇴임 연설하면서 마지막으로 받은 코로나 대응 보고서가 이제 969호였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따지고 보면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하루도 빠지지 않았고 해외 순방을 가든 아니면 또 다른 일정을 하든 이거는 꼭 봤다라는 건데 그만큼 그 하루의 시작과 끝이 어떨지 눈에 선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 꼭 현안이 있을 때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 일이 없을 때 일하는 게 진짜 일이거든. 그래서 얼마 전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님이 한 가지를 밝히셨는데 내가 대통령님의 지시를 한 가지 어긴 게 하나 있다. 지시 없이 대통령님께 지시를 했던 적이 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게 그때 아마 러시아 순방 갔을 때였는데요. 굉장히 힘든 해외 순방 일정을 마쳤는데 다른 정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는요. 해외 순방 나갔다면 너무 힘들어서 저희들도 나가고 싶어 하질 않아요. 일정밖에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리고 잠도 비행기에서 자야 돼요. 사람들 잘못 아는 사람들은 뭐 가면 관광도 하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거는 현지에서 잠은 자고 비행기 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음 날 바로 저희는 출근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거기서 하루 자면 숙박비와 이런 게 또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어디 갔는데 비행기에서 자야 된다. 일정이 3박 6일이더라고. 뭐 그래요. 미국이나 이런 데 나머지 세계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동 중에 주무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좀 젊으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대통령께서 나이도 있으신데 결국은 그 피곤이 쌓이고 쌓였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임종석 실장께서 허락 없이 휴가를 발표를 해버리셨어요. 대통령의 휴가를 네. 잘하셨네. 그래서 여사님은 되게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여사님은 옆에서 보시기에 건강이 걱정이 되죠. 근데 이제 당신의 몸은 일반 개인의 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렇지. 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도 되게 아찔했었고 하지만 이제 비서실장님과 여사님과 이 주요 참모들의 그 기지를 발휘해서 대통령님을 억지로 쉬게 했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을 많이 했던 대통령이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이 그런 에피소드를 하나 밝혔는데 오늘 박시영 TV 특집 고민정 의원께서 밝히시는 한 번도 얘기 안 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최초 공개? 최초 공개 뭐 하나까지 아니 얼마 전에 제가 하나 해가지고 다른 데서 이미 아니 제 SNS를 뭐 했습니까? 통해서 출마할 때 대통령께서 그거 뭐라고 봤어. 하셨냐고 네. 그거는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나가도 좋고 여기 계속 있어도 좋다. 있어도 좋다. 별로 재미가 없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SNS 보세요 그냥. 저기 우리 시청자들, 구독자들의 의견도 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 아니면 또 뭐 고민정 의원님도 포함해서요. 궁금한 거, 뭐 아니면 청와대 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거. 질문 있으면 좀 질문 댓글로 있으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대신 저희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처럼 아주 강하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론 아니, 때문에 네. 그 대통령이 굉장히 그 힘이 많이 들었. 그거 대변인이셨으니까. 그럼 언론에서 이제 약간의 뭐 약간이 아니라 아주 뭐 많이 그랬죠. 얄궂은 그 보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보도들을 또 대통령께서 다 보실 테니까.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이나 아니면 늘 대변인들이 있죠.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사가 하나 뭐가 발표가 됐다. 거기에 대해서 10개 언론이다 치면 뭐 5대5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좋고 나쁜 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한 8대2 수준으로 나온다. 9대1이지 뭐 사실. 예. 그러면 애써 그거를 한 6대4 정도로 약간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보고를 좀 드려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가 현장에서 기자들하고 이거 하면 되니까 예. 우리가 이제
치르면 진흙탕 싸움 우리가 하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9대1로 나왔다. 가지고 참모들 머리 위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참 죄송하고 이미 이제 기사들을 다 보고 오세요. 저희를 만날 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하거나 혹은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기자들을 녹지원으로 초청해서 호프타임도 하고 막 그러셨거든요. 혹은 여사님이 꽃감을 손수 말려가지고 기자들 먹으라고 보내주고 수박 화채 여름에는 막 그것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그런 걸 할 때마다는 또 고맙다는 얘기를 늘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인터뷰한 것도 보니까 어쨌든 기자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언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고마운 면도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걸 보면 참 사람 참 좋으신 분이다. 네. 질문 나온 거 제가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화를 내신 일도 있냐? 화내면 어떤 스타일이냐? 어떻게 화를 내는 스타일이냐? 이거 궁금하대. 문재인 대통령 화를 내십니까? 왜 안 내겠어? 열받는 일이 있어 화를 내야지. 화를 내시면 일단은 말이 없으시고요. 그게 침묵이 주는 그 무게가. 무서움이요. 보통 회의석상에서 네. 사람 무진장 쫄리지. 이게 이제 네. 뭘 지시했는데 제대로 이행을 안 했거나 네. 이런 게 이제 열을 받지. 네, 그러면 그리고 근데 늘 방송이 많이 나왔지만 입술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렇죠. 그 표정. 네, 그리고 하고 눈이 눈을 약간 계속 이게 좀 작게 뜨시잖아. 어쨌든 기분이 나쁘면. 네, 네. 나 먼저 알겠어. 혹은 뭔가 생각할 때 눈이 이렇게 약간 개슴츠레한 눈으로 딱 변하시거든요. 그러면 되게 바짝 쫄죠. 뭘 생각하고 계실까? 네. 그 아무튼 다를 때 만날 때라도 조심해야 돼. 그럴 때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있었어. 평소에 진짜 말씀 잘하시냐? 평소에 그러니까 동물 얘기, 나무 얘기 이런 얘기 나오면은 혼자서도 엄청 많이 하세요.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청와대 제가 너무 힘들어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이제 난장판을 폈을 때 그때 대통령께서 밥을 이제 먹이면서 산책을 합시다 해서 산책을 쭉 하는데 거의 1시간을 산책을 했던 것 같은데 내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붓꽃이 왜 붓꽃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 도리가 없죠. 글쎄요. 그러면 이제 꽃의 모양이 붓의 붓처럼 모양.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그냥 반응을 보이면 되게 좋아하세요. 모르는 걸 내가 하나 가르쳐줬다 뭐 이런. 그래서 이 자연에 대한 사랑이 되게 많으신 그건 느껴져요, 분이세요. 진짜로. 음식은 뭘 좋아하시냐고 묻는데. 음식은 군것질도 무조건 하느냐? 해산물. 해산물. 네, 해산물. 그래서 취향이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희가 순방을 가면 그 나라에서 음식을 이제 요청을 합니다. 어떤 걸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고기냐 아니면 해산물 등등.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해산물. 시푸드. 네, 그렇게 하면은 그냥 다 해결. 군것질은 군것질은 별로 안 하세요? 예. 안 하실 것 같지 않아요? 왠지? 그 뭐 영화나 이런 드라마 이런 것도 좋아하세요? 옛날에 제가 2017년에 선거할 때 여쭤봤었어요.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뭡니까?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월화의 공동체. 야 이거 히트다. 그거 제목이 저기-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거 뭐 애니메이션 아니야? 아니야. 옛날 영화. 옛날 공포 공포 영화. 옛날 영화. 그 무덤 이렇게 쩍 갈라지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저 그런 거 말고 뭐 좀 다른 거 변호인 뭐 이런 거 얘기해야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방해도 재밌게 보셨다. 그러면- 방에는 또 눈물 짓고. 네. 탁현민 비서관은 이제 뭐 합니까? 누가 질문했어요? 당분간 무지가 아닙니까? 일단은 저한테는 뭐 휴대폰을 일단 바꾼다. 끝나고 연락 오는 사람도 워낙 많을 테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건 이해가 되고. 앞으로도 뭐 워낙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쪽 분야에서 그럼요. 탑이죠. 탑이니까. 예. 아니 그가 연출한 장면 온 국민이 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되게 공감됐던 그분의 인터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연출을 할 때의 그 감동은요. 그 감동을 느끼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대통령 일정을 보면서. 근데 그런 대통령이 없었는데 왜 그럴까?
그거는 연출되지 않은 부분을 대통령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연출가여도 그치. 감동을 뽑아내기는 참 어려워요. 아니, 그러니까 도보다리 가자 여기까지는 하는데 그렇죠. 가서 마음이 두 분이 통해서 길게 해버리는 거야. 예를 그렇죠. 들면 이걸 어떻게 연출을 도보다리 해? 명장면이죠. 맞습니다. 네, 그런 거지. 김정숙 여사님과의 부부싸움 하시나요? 장대 양국. 제가 알기로는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안 할 수 있나? 네. 그러니까 경상도 남자들이 어떤 특유의 그게 있다고 저는 이제 전언으로만 들었어요. 제 눈으로 본 적은 없는데. 근데 김정숙 여사님이 대통령님을 너무 좋아하신다는 것이 표정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두 분의 그 관계는 전 되게 멋있는 부부 같아요. 맞아요. 그 아까도 그러시잖아요. 우리 이제 부부로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그렇지. 그리고 예전에도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그 당시 이제 후보였으니까 대통령이 됐다 치고 퇴임하신 이후에 뭘 제일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전국 일주를 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빨간 스포츠카? 네. 아니 근데 지금 저기 광주 거 그거 샀잖아. 그러니까 광주 저 뭐야 저 뭐 캐스퍼. 그래 네. 그거 샀잖아. 어떤 이제 의미 상징적 의미가 거기다 그렇게 있는 나오니까 거지. 진짜 아재란 소리 듣는 진짜 거예요. 예능으로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니, 빨간 스포츠카를 직접 타실 것 같아요? 그냥 느낌으로. 예. 그러면서 누구랑 같이 가실 거냐고 그랬더니 난 친구나 뭐 이런 혹은 혼자서 가야거나 이럴 줄 알았더니 아유 우리 짝꿍이랑 가지 않으면 안 아내를. 되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챙기세요. 실제 성격은 어떻습니까? 누구? 대통령님? 대통령님 본인이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경상도 남자. 아 거기서 패착이 있지. 본인이 재밌다고 생각하는. 가끔씩 뭔가 재밌는 말이라고 던지시는데 네. 아주 재밌진 않은데 본인이 막 먼저 막 웃으실 거예요. 그럴 때 귀엽다니까. 이거 재밌는 대목이구나. 그런 거 있죠. 어떤 느낌인지 너무 와닿는다. 그. 근데 그거를 여사님이 참 잘 맞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꿍짝이지. 쿵짝이 그게 정말 천생연분이세요. 이게 왜냐면 또 김정일 여사 좀 이게 유쾌함이 느껴지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그 성격과 그 김정일 여사의 어떤 유쾌한 성격이 잘 조화롭게. 여사님도 맞는 뭐 맥주 한 잔씩은 하십니까? 그럼요. 그렇군요. 네. 또 흥정수가 아닙니까? 흥이 있으시니까. 예. 아 정말 아니 그러니까 여사님 하면 또 그런 게 기억이 많이 남잖아요. 뭐 이렇게 특별한 행사 때 직접 만드신 음식을 네. 대접해서 내놓기도 하고. 예. 감동을 준 사례가 많잖아요. 굉장히 네. 이 솜씨가 아주 좋으세요. 네. 그래서 실제로도 그때 한참 뭐 부러지며 뭐 의상에 대해서 막 논란이 있었을 때도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 스카프를 가지고서도 블라우스를 만들어 입으신다. 그거 진짜거든요. 왜냐하면 인도는 살이라고 해서 그 천, 커다란 예. 스카프 천, 같은 예. 거를 이제 보내는데 그 천은 이렇게 두꺼운 천이 아니고 정말 스카프처럼 얇은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인도에 국빈 방문을 할 때 뭔가 감사의 마음으로 전달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다가 그걸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진짜 블라우스를 입으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막 이-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인도 사람들은 굉장히 또 감동이지 그런 거. 감동이죠. 예. 아니 그 청와대 내에는 외신 기자들도 있잖아요. 상주하. 있죠. 그래서 뭐 그 기자의 기자회견. 간담회 할 때 외신 기자들이 늘 질문하죠. 네. 자주 등장하시는 분이 있었잖아요. 어. 지금은 로라 있었지만 비커. 로라 비커. 네. 예. 외신 기자들은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되게 그러니까 젠틀맨으로 일단은 기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자들의 눈빛에서도 정치적 이거를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 되게 좋아하는 사람을 쳐다보는 눈빛이 이렇게 보여요. 전 대변인이니까 계속 그 기자들 볼 거 아니에요. 기자들하고 따로 식사는 안 하시죠? 대통령님께서? 대통령님이. 예, 뭐 이렇게 반장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그거는 있나요? 안 안 하셨습니다. 하셨어요? 외신들하고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뭐 행사 같은 건 했겠지. 뭐 아까 말씀한 호프데이 전체와 같은 함께 거. 하긴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그런 자리들을 많이 가졌다 그래요. 기자들 중에서도 뭐 반장만, 그다음에 뭐 무슨 이제 급되는 메이저 사람들. 예. 언론들만. 근데 이제 문재인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그런 소외 혹은 차별 뭐 이런 걸 별로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고 이게 늘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볼 거면 다 같이. 그래서 만들어진 게 녹지원에서의 호프타임 뭐 이런 것들이었고 임기 초에는 같이 등산을 가기도 했었고요. 역대 정부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가장 큰 차이가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가? 가장 다른 거는
다루려고 노력했던 거 하나 있고 닥쳤던 거 하나 있고 노력했던 거는 소통. 정말 많이 하려고 노력했고 그게 대표적인 게 국민청원이었고요. 그 게시판이 문을 닫았어요. 예. 네, 그게 정말 큰 사실은 이 보수 쪽에서는 뭐 기자 간담회나 기자회견들을 뭐 많이 안 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뭐 DJ 때 비교해서 이제 그 비판을 네.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비교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언론을 통하지 않으면 국민들께 가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박시영 TV 같은 이런 유튜브 아니, 혹은 그거- SNS 그 대통령 직접 뿌리는 직접 카톡도 하고. 있고 그럼요. 뭐 다 네. 있잖아요. 그럼요. 이렇게 매체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소통을 얘기해야지 자기들만 소통이고 국민들의 소통이 아닙니까? 그거는 굉장히 이게 아직 기득권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역대 그 어떤 정부보다 소통을 굉장히 많이 했던 정부이고요. 그게 이제 의도했던 네. 우리가 소통을 많이 하자. 특히 이제 지난 박근혜 정부를 보면서 불통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더더욱이나 코로나 시국이라는 특징이 있었는데 그거를 대통령께서도 얘기한 바가 있죠. 코로나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다음 달 했던 맞아요. 것들이 이렇게 미뤄졌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분명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원래 이제 대통령님이 직접 소통을 좋아했거든. 현장 소통 그러니까 현장 너무 가서 좋아했는데 맞아요. 못했지 코로나 때문에. 뭐 맞아요. 대포 한 잔씩 하고 했던 모습들 분명히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봤었는데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싸잡아가지고 전체 통계를 내버리면 그럼요. 예, 횟수로 통계 나눌 수 있는 오류죠. 건 예. 또 사실 정부의 어떤 부분이 절반인데. 그리고 우리한테 닥쳤던 거는 위기들. 음. 총균세의 위기가 다 있었습니다. 그렇지. 예.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그 다음에 코로나, 그 다음에 일본 수출 규제, 통제로 그러네. 인한 경제적 위기.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문명사를 바꾼다고 이제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책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5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모든 걸 다 한꺼번에 겪었던 나라였고 다행히 그 당시에 대통령이 문재인이었다는 게 저는 참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100% 동의하고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어떤 뭐 인질로 우리 국민이 잡혔거나 어떤 재난 상황에 있어서 국가가 책임지고 네.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외 먼 곳까지 직접 가고 그래서 그죠? 국가가 있구나 대한민국이 네. 있구나 정부가 맞아요. 있구나 이거를 느끼게 만들었던 그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비교되는 경우들이 또 많았었고 네. 앞부분에. 예. 그래서 제가 그 대통령님 모시고 순방을 가면 거기에서는 늘 해외 동포들과의 만찬 자리가 있습니다. 가면은 그 분들은 역대 다른 정부들의 대통령 만찬도 다들 참석하셨던 분들이죠. 그러겠죠. 한인 회장 뭐 이런 예. 분들이시니까. 근데 그분들이 어느 나라를 가든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은 고맙다. 아하. 왜요? 대한민국의 격을 높여줘서. 내가 여태까지 수십 년을 이 나라에서 살았지만 대한민국 국민님이 자랑스러웠던 때가 이때만큼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성과도 있었던 거니까. 네. 예, 그 해외에 계신 분들 진짜 많이 느끼셨나 보더라고요. 특히 맞아요. 오래 계셨던 분들 있잖아요. 해외에서 뭐 이민 간지 몇십 년 되시는 분들 또 그들의 자제분들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온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살고 있는 네. 나라에 대통령이 온다는 것만으로도 막 흥분되는 상황인데 그냥 오는 게 아니지. 옛날에는 오나마나 했던 대통령이라 그러니까 오는 게 뉴스에도 안 나와. 근데 막 대여섯 특필되고 오면 막 도로 통제하고 막 거기다가 이제 뭐 기생충이니 BTS니 뭐 이런 것들까지 동시에 깔려버리니까 오징어 네. 오징어 셌어 네, 오징어 오징어 게임. 맞아요. 그 본인의 뿌듯함을 그리고 그 현지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현지에 뭐 미국 뉴욕에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의 친구는 뭐 이탈리아 계고 누구는 뭐 아일랜드 계고 막 이래. 그런데 야 니네 대통령 문 알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걸로 그냥 끝 대화 끝. 요즘에 해외에 있으면 달고나 있잖아요. 달고나 선물 주면 끝난대. 너무 감동받아서 달고나. 맛이 있지. 사실. 네. 아니 그나저나 이 대통령의 역대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 의하면 재임 평균 52% 그렇죠. 네.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렇게 높은 지지율 이렇게 구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어떤 원인이 가장 클까요?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저희가 득표율이 17년에 득표했던 게 41.08인가 그쯤 네, 됐거든요. 근데 지지율이 그거보다 더 높게 나온 거는 역대 처음입니다. 그랬던 거는 그냥 기대치만큼 했으면 이만큼 안 나왔을 거예요.
기대치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온 건데 그것은 위기가 안타깝고 속상하기도 한데 위기가 문재인 정부에게는 이 높은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거죠. 이거를 잘 해결해냈기 때문에. 실력을 보여줬다는 거지. 예. 근데 그 진짜 고민정 의원님은 거의 안 늙는 것 같아. 아유 뭐 아니에요. 잠깐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옛날 사진 보면 달라. 갔어. 아니 가지. 아 진짜로 그것까지는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나도 이제 대통령님 이제 마무리 되시니까 옛날 내가 어땠나 또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17년도의 사진을 딱 봤는데 아이, 풋풋했어. 풋풋하더라고요. 어렸어요 그때는. 어렸어. 나도 기억이 나. 지금 회의하러 나더라고. 갔는데 그때 여기 때 갖고 있더라고. 탁현민 뭐 그렇죠. 등등해서 얼굴 본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한편으로 또 어쨌든 아쉬운 대목도 좀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뭐 문재인 정부에게 몸을 담은 일원이긴 합니다만 가장 크게 다가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왜 대통령 임기가 5년일까? 야 너무 야 개헌했었어야 돼. 이렇게 되면. 예. 이게 진짜 아쉽고 그리고 코로나가 2년이나 됐던 게 너무 아쉬워요. 그건 진짜 좀 속상한.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한 두세 달 전만 이게 왔거나 아니면 뭐 안 왔거나 이러면 대선에서 영향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실 오미크론 영향도 상당히 그렇죠. 있었죠. 이게 사실 팬데믹이라는 걸 뭐 어떻게 컨트롤할 수는 없었을 텐데 그 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했던 거는 뭐 전 세계가 다 보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게 사실 근데 2년이나 그게 너무 길었다. 너무 이 부분은- 길었어요. 이 부분은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5년이라는 전체 임기들 가운데 절반. 초기 1년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뭐 여러 그렇죠. 가지 네. 뭐 자충우들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2년 3년 요때까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막 전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3년 차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숙성되어 있고 그렇지. 성숙한 정부가 형성이 되는데 그때부터 완전히 코로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수도 없고 그냥 이거 막는 것에만 급급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진짜 하늘이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왜 또-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고민정 의원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또 예를 들면 이제 그 손실보상제라 보상금 문제라든가 네. 재난지원금 그렇죠. 예. 등등 아무튼 당과 이제 예를 들면 정부의 엇박자도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구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어떤 그 정부와 당과 갈등 같은 게 있을 때 네. 되게 좀 고민스러웠죠. 아유 어떻게 잘 아시네. 정말 고민됐어요. 예. 고민스러워서 고민정. 아이 또 이게 아재 개그야? 아 진짜. 과외가 필요합니다. 우리 박시영 대표는 과외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의 그 온도와 청와대의 온도는 다를 수밖에 없죠. 언제 인터뷰에서도 그러시던데 대통령께서 선거 당시에 후보자의 그 메시지와 대통령의 메시지는 달라야 된다. 대통령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의 메시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그 진영에 있는 목소리를 담아내면 되지만 청와대는 모든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조차. 그렇죠. 예. 그걸 설득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당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이 마인드 세팅은 청와대로 맞춰져 있는 사람이다 보니 당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들도 쉽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뭔가 이 보수적인 결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원망 섞인 말들을 다 온전히 받아내야 됐을 때 그때 대통령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청와대에 있었으면 대통령께서 울타리를 쳐주는데 여기는 이제 나 혼자 맨몸으로 맞서야 되니까 그런 외로움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조금 홀가분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그 멘트를 하시면서 홀가분하다고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근데 이제 뭐 이 저도 대목은 이제- 사실은 뭐 두고두고 아마 이제 평가를 많은 분들이 할 겁니다. 그 갑론을박도 있겠지만 사실 뭐 우리 방송에서도 많이 다뤘던 이슈죠, 사실. 근데 저는 이제 청와대 정책실의 역할이 뭘까 앞으로도 이제 고민이 많이 이제 또 수권을 해야 할 테니까 네. 앞으로 이제 5년 뒤에 또 이제 집권을 한다면 정책실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할까?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기재부의 월권 내지 그 네. 마피아적인 속성을 모피아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런 어떤 강력한 어떤 기재부의 통제력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지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분노가 많이 치밀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등등에 대한
지혜로운 접근들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이게 상당히 숙제거리예요, 사실은. 우리 박시영 대표 이렇게 멀쩡한 얘기 하잖아요. 지금 뭐 시집사님, 박시영 대표님 경고. 아까 그것 때문에 아재 개그 전자공 구독 취소 2번 누르랍니다. 고민이 많아 고민정이라는 얘기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네. 자. 사람은 참 착한 사람입니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하고 싶은 네. 말. 보내드리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도 늘 말이 많지 않으신 대신에 행동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렇게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만났을 때도 저한테 국회의원 생활이 뭐 어때 적성에 맞습니까? 그러길래 무슨 대답을 할까 엄청 머리를 막 굴리다가 힘들다고 투정하자니 그것도 죄송하고 재밌다고 하자니 또 내 마음하고 안 같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열심히 잘 싸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상대방에 의해서 정의되려 하지 말고 당신의 이유를 찾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참 와닿더라고.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정치도 정치란 영역이 싸움의 영역이어서 저는 한 명의 장수로서 앞으로도 열심히 싸울 겁니다. 싸우지만 때로는 협상도 필요하고 때로는 통합도 필요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누군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받쳐주는 힘이 있으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꼬리 내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 그대로 그냥 반복하는 앵무새가 돼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서 정치인이 대중의 신뢰를 얻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신뢰를 얻으면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어떨 때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판단하고 어떨 때는 진영의 입장에 같이 했을 때 여기 상충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신뢰를 탄탄하게 받고 있는 분은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 나가기가 어렵죠, 정치인들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뭐 고민정 의원님도 뭐 워낙 표적이 그동안 많이 돼서 상대 진영으로부터 왜냐하면 그만큼 스타성이 있기 때문에 더 시비를 거는 거거든. 그때 뭐 개인적으로 제가 뭐 그 얘기도 몇 번 드렸었는데 이제 그걸 이겨내셔야 돼. 이겨내면서 국민적인 신뢰가 더 탄탄해지면 앞으로 이제 고민정 의원님이 여러 이야기를 하더라도 무게가 실릴 거예요. 네.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요새 못해먹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시간도 없죠. 뭘 하려 치면 일만 버리고 맛도 없죠. 자, 그럴 때일수록 더 잘 먹어야죠. 그냥 한 팩 뜯어서 프라이팬에 7분만 볶아보세요. 이 짧은 시간에 양념이 제대로 된 정석 돼지불백 다 됐습니다. 깔끔하게 매콤한 고추장 돼지불고기랑 단짠단짠한 간장 돼지불고기 뭘 더 좋아하세요? 국내산 폐와 양파를 사용해서 정성껏 숙성시킨 양념육을 혼밥으로, 술안주로, 그리고 밥 반찬으로 넉넉하게 드셔보세요. 빠르죠? 간편하죠? 맛은 놓칠 수 없으니까. 킥킷 제주 안동 고추장 돼지불고기, 간장 돼지불고기. 지금 박시영닷컴에서 2가지 맛 묶음 할인 절찬 판매 중.